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 듣고 반도체 볼게요. 예.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깔끔하게 또 이발도 하고 오셨는데 깔끔한 한 줄 평 네. 부탁드립니다. 다 왔다. 다 왔어요. 바닥 다 왔어요. 다 왔다. 제가 정말 아쉬운 건 예. 너무 빨리 이제 뷰를 바꿨다는 거. 근데 그때부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네. 많이 내렸죠. 그때부터 코스피는 100포인트, 코스닥은 이제 예. 5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근데 숫자적인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예. 볼 때는 이슈란지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저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단지 예. 이제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빨리 이제 말씀드렸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늦게 말씀드렸으면 참 황금의 타이밍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쨌든 이제 바닥은 확인해 네.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갈 때 몰라요. 다 지나가고 뒤 돌아봐야 바닥인 줄 아는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이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제가 코로나 때는 3월 19일이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는데 예. 제가 그때 한 끗 차이로 놓쳤어요. 그 전날 바닥을 생각하고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몰빵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총명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게 예전보다 그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워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전 다 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하루 이틀 차이로 바닥을 말씀을 하신 것만 하더라도 그게 진짜 그때는 맞다면 그랬죠. 저는 네. 이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맞다면 근데 그것도 제가 그날 대단한 이제 거예요, 계좌를 사실. 풀었거든요. 계좌를 이게 하도 거래가 없어가지고 계좌가 네. 잠겨 있었는데 증권사전 해가지고 계좌 풀어달라고. 언제요? 그 3월 18일 날 코로나 네. 바닥 딱 전날이요. 왜냐하면 그때 이태원과 커피 마시면서 풀었거든요. 자 이제는 이제 네. 바닥의 근거가 중요한데 바닥이라고 보시는 네. 이유는 뭐예요?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제 시장 발목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연준 내에서 이제 가장 매파적인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거의 금리 동결이 이제 99.99%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최근에 와서 전망치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10월 17일부터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이후에 17일 날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24일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빌 에커먼이라는 헤지 펀드가 이제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포지션을 다 청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기 금리죠, 단기 금리. 아니 장기채요. 장기채예요. 네, 10월물, 10년물. 그쪽 같은 10년물이에요? 30년물 그 숏 포지션 들어갔었거든요. 8월 달에 예. 빌 에커먼이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고물가 상태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 30년물 국채 금리가 5.5%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 국채 숏 포지션을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10월 24일 날 다 청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7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핑코라든지 자산 용사가 국채를 매수한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이 포지션을 가져간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다 제가 볼 때 연결이 돼요. 동결 가능성,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가 이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하게 되고 반대 포지션을 옮겨갔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다 연결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매크로적인 이슈,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이제 다 나왔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그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확전 안 됩니다. 확전 안 되고 단지 확전보다는 장기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 특히 풍산 같은 종목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포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확산은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 1973년 중동 전쟁하고 양상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예. 첫 번째 근거인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 제가 속된 편 한 번만 쓸게요. 그때 당시에는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 거의 다구리를 치듯이 그렇게 공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중 공격. 네, 제가 예.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속된 편 한 번만 쓴다고 다구리를 놨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례적으로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하마스는 순위파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순위파예요. 근데 사우디 왕자가 이례적으로 하마스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 중동 같은 경우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대리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좋은 예가 예멘 분쟁인데 예멘 같은 경우는 정부군은 후티 반군이 이제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티 반군을 이란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내 어떤 분쟁의 어떤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하고 시리아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랍권 국가가 이스라엘의 어떤 파워가 커지는 거를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하고 시리아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리고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또 시아파거든요. 이란과 또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등 뒤에서 계속해서 하지마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죠. 근데 압력을 넣고 있지만은 이란도 이라크전을 봤을 겁니다. 봤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고를 이란이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예. 확산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확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세상에는 100%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시장 하방 압력을 가할 부분보다 그 하방을 잡아가는 이슈, 그 근거들이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바닥을 다지는 쪽으로 그리고 가능성을 이제 마지막 두고 하나 남은 계시고. 게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코로나 때랑 이제 지금 지수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19일 날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8%, 코스닥은 한 11%큰 낙폭이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끝이 날 것인가 안 나오면 끝이 날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뭐가 나오면요? 8%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끝자락에서 코스피는 예. 8%, 코스닥은 11%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랑 거의 차트 패턴이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N자형 하락으로. 네. 그래서 그때 같은 큰 출렁임이 한번 나오고 끝이 날 것인가 안 나오고 끝이 날 것인가 제가 볼 땐 그게 좀 관건이라고 봐요.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상. 네네. 앞서서는 로직상 시장 바닥 이유를 말씀을 주셨고, 바닥을 찾아갈 때 이제 참고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은 바닥 잡는데 충격이 몇 번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거는 지켜봐야 할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 거의 다 왔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하락도 거의 다 온 걸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2차 전지도 결국 낙폭과되기 때문에 어제 신저가였어요. 네, 신저가 다. 나오죠. 어제 테슬라 때문에 빠진 대표적인. 거잖아요. 테슬라 혹시 자료 제가 이제 어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파나소닉에서 네, 생산량 맞아요. 배터리 생산 축소 일본 내 배터리 생산 축소 얘기 나오면서 그 테슬라가 자료가 5% 여기가 빠졌거든요. 없나? 예, 네. 없네요. 그리고 그 이슈 나오기 전에 테슬라가 5% 하락이 나왔고 그 영향으로 예. 인해 가지고 장초반부터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라 좀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조금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한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 반등하게 되면 2차 전지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로봇 오늘 반등이잖아요. 로봇도 저는 로봇이. 마찬가지로 일단은 1차적인 이유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장적인 이슈가 좀 크다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8월달 이후부터 9월달부터 지수가 빠질 때 네. 어느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전지는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네. 기술적 반등인 것 치고는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네네.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주들이 네네. 아쉽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지금 없죠. 하락 전환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왜냐하면 2차 예. 전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2차 전지 실적 나오는 것도 보면은 예. 거의 다 이제 시장 만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만족을 못 시킨다. 음. 예.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죠. 시장적인 부분이 안 좋은데 그 아래쪽에 있는 업종도 그렇고 종목에 예. 있던 실적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주가 하락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보세요. 근데 반대로 오늘 시장이 어쨌든 반등 출발했잖아요. 장중 1% 넘게 상승 장 초반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에코프로빔하고 에코프로가 어떤 현상이 나왔죠? 똑같이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힘이 좀 빠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적인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간밤에 테슬라 반등 1% 정도 하기는 했는데 그 반등 이유가 전기차가 아니라 네. 그 승소 소식, 그 오토파일럿 승소 소식 덕분에 올랐고, 전 소재 볼 때 앨범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앨범알이 리튬 테마의 이제 대표 네네. 주자라서 앨범알은 이틀째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호재가 있을까? 없죠. 그리고 부분. 그 중국 쪽에서 리튬 기업들 있잖아요. 예.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탄산리튬 가격 계속 가격이, 하락하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좋을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많이 얹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월 달부터 계속해서 2차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걸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어쨌든 낙폭가대 외에는 기대할 부분들이 좀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여기 아니구나. 그 SK온 아시겠지만은 공장 가동 연기 네. 이런 것도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2차전지 투심을,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이제 감내할 부분도 좀 감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되돌림은 있을 가능성.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 반도체. 네. 요게 어제 갑자기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 청주 HBM 그 공장 네네. 공사 자금난 돈 없어서 스톱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줄줄이 밀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기사 삭제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런 게 시장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 안 좋게 되면 항상 루머성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돼 버리고 이런 게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예를 들고 싶은데 지금 생각이 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루머성 기사라고 좀 치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이스가 자금난이 좀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씩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 청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머성 기사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 청주가 낸드인가요? 잠시만, 이거 좀 헷갈리네. 이천이 이제 청주가 디램 맞네요. 디램 맞고 이천이 이제 낸드인데 그쪽에 이제 HBM 증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와도 청주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천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요거는 그냥 루머성 기사로 치부하셔도 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금에 좀 힘든 거는 네네.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네. 이 기사는 루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기사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제 괜히 이제 투자 심리 흔들리면서 급락했었던 네네. 배터리, 특히 SK 하이닉스, HBM 밸류 체인들이 오늘은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의미 부여할 만한 부분일까요? 어떤 이거요? 네, 아니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네. 반등, 일단은 코스닥 쪽은 기대할 만하죠. 코스닥 시장. 왜냐하면은 이제 예. 올해 시설 투자에 53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쪽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에로디 백큐이나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요인 클러스터 쪽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클리닝 수요가 예전부터 이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53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방 업체를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전방 기업의 어떤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쪽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53조 투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어제가 매수의 기회였던 걸까요? 반도체. 반도체요? 반도체는 종목에 따라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냥 뭐 단순히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예. 저는 뭐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그제가 아니라 뭐 최근에는 계속해서 분할면서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좋은 게 어떤 종목일까요? 좋은 게 이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도 말씀드렸고 DIT도 말씀드렸고 그 이제 또 뭐였죠?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까먹어버렸네요. 최근에 말씀드린 거 뭐 하나 마이크론하고 신상이라고 말씀 주신 게 DIT였나요? 네, DIT. 요게 이제 레이저 어닝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그동안은 이제 레이저 어닝링 장비 얘기 나왔었는데 네.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DIT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니까 DIT가 된 신상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HM도 후공정 일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솔브레인도 말씀드렸었네요. 그거는 네. 이제 그 이름 뭐죠? 슬러리 요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나왔었는데 슬러리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층층 쌓아가잖아요. 이렇게 층층 쌓아가게 되면서 그
제가 좀 저렴하게 좀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쌓아가게 되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고 거기에 구멍을 이제 뚫리게 되면 접착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구리막대 넣어요. 그죠,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울퉁불퉁이 아닌 게 아니라 만만하게 깎아주는 거. 예, 이렇게 예쁘게, 매끄럽게 해주는 그거라 보시면 돼요. 슬러리 그게 쓰는 용도라 보시면 돼요. 깎는 건가요? 깎는 건 아니고 그 이거 두 가지거든요. 이 갈아서 예. 깎는 게 있고 약품 처리해서 그 녹이는- 약품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메꾸기 위한 약품. 그래서 그 약품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재네요. 네, 그렇죠. 예,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깎느냐 약품이냐에 따라서 장비냐 소재냐인데 소재 부분. 소재가 제일 못 갔죠. 예. 그렇죠. 솔브레인까지 슬러리 이게 갑자기 매수 의견. 네, 반도체는 차분히 이제 모아가자 긴 관점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 계속 주고 계십니다. 반도체였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엔비디아 아무래도 네네. 제가 이거 기사 삭제되고 나서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하고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 엔비디아 쪽에 원래 선수금 오면 그걸로 여기 투자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중국 쪽에 AI 고급칩 수출 멈추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빨리 멈추게 돼서 한 원래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당겨서 좀 팔려고 했었던 게 네. 스탑됐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이 있으니 돈 제대로 못 들어오나 요 로직이 아닌가라고 이제 혼자 이제 추정은 해봤는데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런 추론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보고 지금 이제 그 수출 곧바로 멈춤 요것도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긴 힘든데 이게 짧을 것인가 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정말 죄송한데 제가 먹을 걸 좀 좋아하니까 먹을 걸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도 좋아해요. 먹을 그런가요? 거. 예. 그 중국집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고급 칩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뭐 H백이라든지 이런 거, A백 이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보다 좀 낮은 상이 들어가는데 중국집이 이제 짜장면 매출이 있고 이제 요리 매출하고 이제 식사 매출이 있잖아요. 그 식사가 짜장면인데 짜장면 짬뽕을 좀 덜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팔게 되면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고급 요리 쪽으로 이제 선회를 얼마만큼 빨리 해서 그걸 메꾸느냐. 제가 볼 땐 그거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그 A백이라는 GPU가 이게 12,000달러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H백 같은 경우는 이게 2배 정도 수준인 25,000달러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이 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GH200이 나오고 그리고 B100이 나와요. 네. 근데 GH200에 들어가는 이제 GPU 같은 경우는 H백이기 때문에 25,000달러인데 B100이 A100이 12,000달러였고 H100이 25,000달러였기 때문에 B100은 최소한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4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팔려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 못 가고 있는 물량지 좀 제가 볼 땐 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4만 달러고 지금 환율 1,300원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에 5,300만 원? 5,300만 아니다. 원. 맞네. 5,200만 원 정도? 근데 5천만 원 조금 넘겠네요. 하나에 5천만 원이 넘잖아요. 와우. 예. 지금 이제 H100이 하나에 3천만 원인데 B100은 5천만 원이 넘으니까 어찌 보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조금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리스크는 맞지만은 이게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전 여기에 있어요. 자, 만약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께 네네. 엔비디아를 보는 분들에게 투자 의견 주신다면 매수일까요? 매수 의견. 시간상 여기에서 마무리 오늘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